네, 반갑습니다. 국가대표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3월 25일 수요일 공개방송 간단히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시장이 정말 하루 앞을 내다보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오르느냐 내리느냐 맞추기도 힘든 와중에 변동성이 하루에 막 10%씩 지수가, 그죠? 지수가 10%씩 오르고 내리고 하니까, 그다음 미국 미 선물이, 우리 장중에 미 선물이 하루는 상한가, 하루는 하한가. 야, 이런 경우도 아마 처음일 거예요. 예. 정말 종목들이 하루에 20% 빠지고 20%씩 올라가는 것도 요즘에 보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저점 맞추는 거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죠, 당연히. 그러나 그래도 큰 그림에서 우리가 확률 높은 그림을 그리면서, 그걸 믿고 기다려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시장이 아무리 안 좋고 하락을 하고 무슨 코로나가 위기가 오고 경제가 침체되고 해도, 제가 그래도 끝까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래도 반등은 나온다는 거죠. 그래도 반등은 나온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이런 데서라도 팔고, 여기서라도 팔고 여기서 샀으면 괜찮아요. 그죠? 괜찮은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기가 쉽지가 않아요. 당연히 그게 쉬우면은 누구나 그걸로 돈 벌죠. 그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샀다가 다시 여기서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구경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는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못한 겁니다. 또는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고 그냥 지금 구경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제가 그래도 과거 통계를 쭉 보여드리면서, 시장이라는 게 급락을 하면 반등은 나온다. 급락도 없이 계속 다이빙 하는 경우는 없다. 예전에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급락하다가 그 다음 이제 세계 경기 침체 오면서 리먼 브라더스 파산까지 왔거든요. 2008년도에. 그때도 보시면 반등은 주고 빠져요. 이렇게 반등 주고 빠지고, 또 반등 주고 빠지고, 또 반등 주고 빠지고. 여기도 반등 주고 빠지고, 반등 주고 빠지잖아. 계속 빠진 경우 어디 있어요? IMF 때? 그럼 IMF 때 가볼까요? 저는 IMF 때 주식시장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IMF 때도 보시면 반등 주고 빠지고, 반등 주고 빠지고, 반등 주고 빠지잖아. 응? 계속 빠지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계속 빠지는 게 더 힘들어. 이게 계속 빠지려면 계속 팔기만 해야 되고 아무도 사면 안 돼요. 저점 매수 같은 게 아예 안 들어오고 계속 팔기만 해야지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고. 주가라는 게, 시세라는 게 많이 빠지면 매도세가 소진되고요. 저점 매수세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반등 힘이 떨어지면 다시 빠지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봤는데, 그래서 이 정도 빠졌으면 반등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사실은. 1800, 1700 여기서는 너무 심하다 이거. 응? 여기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기선 반등을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이런 예상을 했는데, 이번엔 정말 역대급으로 이렇게까지 쉬지 않고 하락이 나오나 싶을 정도로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훨씬 뛰어넘는 급락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힘들었고요. 이런 거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이런 거 예상하기 힘들죠.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반등은 나온다. 예. 그래서 일단 반등은 나오고 있고, 한시름은 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각도 보면 이거 어마어마하죠. 이렇게까지 단기적으로 쉬지 않고 빠지는 경우도 정말 흔치 않아요. 그것도 갑자기. 자, 지금 시장을 급락장으로 만든 근본적인 원인, 결국 코로나 사태가 될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가 중국과 한국을 뛰어넘어서 유럽과 미국까지 거의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한국과 중국에서만 퍼져서 우리가 뭐 이렇게 봉쇄되고 하는 거는 뭐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계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이 없죠. 그런데 유럽과 미국 세계의 뭐 양대 산맥이죠. 물론 뭐 중국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침체가 돼서 소비가 끊기면 실물 경기 타격이 올 수 있다. 그 공포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물 경기 타격에 대한 공포를 떠나서 실제 이제 미국과 유럽 사람들이 어떤 질병의 공포, 우리가 한 달 전에 느꼈던 질병에 대한 공포, 중국 사람들이 2달 전에 느꼈던 그 질병의 공포를 뒤늦게 느끼면서 막 주식을 투매하고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했던 거고요. 또 그 안에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지니까 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반대 매매, ELS 손실, ELS 마진콜이 나오면서 증권사도 지금 갑자기 지난주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주 목요일 날 증시가 갑자기 말도 안 되게 폭락했거든요. 3월 19일. 이날은 사실은 이날 다른 나라는 별로 안 빠졌습니다. 뭐 일본, 홍콩 볼까요? 3월 19일 일본 증시 일본 1% 빠졌어요. 일본 니케이 1% 빠졌고요. 그 다음에 중국 3월 19일 얘도 1%밖에 안 빠졌어. 장중에 3%까지 빠졌지만 종가 0.98이잖아. 홍콩도 한 2.6%. 조금 더 빠지긴 했지만 2.6%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9% 가까이 빠졌고요. 코스닥은 13% 빠졌다 그랬잖아.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순간적으로 그날 시장이 이제 자금줄이 패닉이 온 거야. 자금줄이 환율이 급등하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달러가 갑자기 막히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이 현금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증권사 뭐 개인들은 반대 매매 때문에 주식 손절매하기 바빴고 그 다음에 증권사들도 현금 부족으로 갖고 있는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처분하면서 현금을 확보해야 했던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까지 나타났는데 이제 그런 거는 정말 마지막 단계죠. 마지막 단계. 그런 일까지 벌어졌으면 정말 마지막인 거예요. 더 이상의 악재는 없는 겁니다. 진짜 남들 안 빠지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현금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다 패대기 쳤다면 더 이상 팔 물량이 없는 거죠. 어떻게 더 팔어? 또 그날 밤에 또 긴급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면서 환율 진정된 것도 뭐 다음날 급반등을 만들었던 원동력이 됐고요. 아무튼 그렇게 반등이 나왔는데 자 지금부터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반등입니다. 반등. 말 그대로 반등입니다. 상승이 아니고요. 반등이에요. 이번 하락장 물론 너무 과도하게 하락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바로 이렇게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차트의 문제도 아니고 수급의 문제도 아니고 어쨌든 이제 실물 경기 침체가 올 거예요. 일시적으로라도 이게 이제 언제 코로나 사태가 언제 해소될지 아직은 이제 미지수인데 뭐 대략적인 예상으로는 올 이제 뭐 여름 때부터는 그래도 거의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제 그것도 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1분기와 2분기 초는 글로벌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실적 악화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봐서라도 시장이 여기서 바로 회복돼서 상승장 가는 건 힘들어요. 아무리 내년 내후년이 기대된다고 해도 시간 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올라오면 다시 빠집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여기서 바닥 다지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왔다 갔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상승장으로 복귀가 되겠죠. 나중에 이런 자리 돌파될 때, 그죠? 이럴 때 그때까지는 시장이 올라오면 내려가고 내려오면 올라가고 반복할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뭐 제가 설명 많이 드리고 있는데 2008년도 때 아까 또 봤지만 2008년도 때 금융위기가 오고 경기 침체가 왔어요. 그래서 이때 뭐 유동성 공급 뭐 어마어마하게 했죠. 양적 완화도 하고 뭐 금리도 최저로 내리고 뭐 별짓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경기가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게 가격 조정. 첫 번째가 가격 조정이고요. 가격이 떨어지는 가격 조정. 그 다음에 기간 조정. 시간을 좀 기다려야 되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상승장이 나왔는데 우리가 앞으로 대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기간 조정입니다. 가격 조정은 거의 끝났다고 봐요.
가격 조정 거의 끝났다고 보는데 이 기간 조정이 남았다. 그럼 기간 조정은 뭐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이건 다 못 맞춥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시나리오를 그려드리면 이번 반등의 목표치는 이번에 1439까지 찍었는데 지금 이 하락폭의 한 절반 수준인 1665, 1660선 요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일단 열려 있다고 봅니다. 요 하락폭의 절반 수준. 예. 1670선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다음에 조금 긍정적으로 좀 더 긍정적으로 열어둔다면 1800대까지. 이건 거의 제가 볼 땐 최대 목표치 같아. 1800 한 초중반. 요 정도까지는 이번 기술적 반등 코스에서 우리가 그래도 기대는 해볼 수 있다고 봐요. 여기까지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이게 바로 가느냐, 바로 가느냐 이거는 또 장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중에 가더라도 이렇게 뺐다 갈 수 있다고. 뺐다가 이렇게 뺐다가 갈 수 있다. 이렇게 뺐다가 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정도 올라오면 결국에는 빠질 것이다. 시장은 여기서 계속 못 간다. 여기서 못 갑니다. 이거 위로 못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이 채워지면 시장은 다시 빠질 수 있다. 여기서 최대 목표치는 1800 초반 초중반선 이 정도 목표로 봅니다. 저는. 자,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이때로 가볼게요. 반등이 나오는데, 반등이 나오는데 궁극적으로는 여기까지 갔어요. 이 하락폭의 절반까지, 이 마지막 하락폭의 절반까지, 여기까지 반등이 나왔는데요. 그 반등이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저점 찍고 올랐다가 급락했다가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그래도 이때는 좀 수월하게 간 편이야. 이 정도면. 굉장히 이게 지그재그로 가잖아요. 또 다른 예를 하나 그려드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때도 남유럽 위기로 갑자기 급락을 했던 구간인데 결과적으로 보시면 이때도 이 하락폭에 절반까지 최종적으로 왔어요. 여기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갑니까? 반등했다가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확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빠졌다가 반등하면서 가죠. 굉장히 어렵죠. 이걸 어떻게 맞추냐고? 못 맞춰요. 이거를 정확하게. 어떻게 미리 이걸 예상하면 천재지. 천재가 아니고 신이지 신. 자, 이때도 보시면 이때는 이 하락폭이 618, 61.8%까지 올라왔는데 이때도 보시면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서 반등 나오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시 빠지죠. 다시 빠졌다 갑니다. 이렇게 시간 조정을 바꾸고 가는 거예요. 다시 여기도 볼게요. 자, 이때도 급락장이 나오면 반등은 나오는데 반등 목표치는 대략 절반 정도까지 열어놓으면 그래도 확률이 100%는 아니지만 거의 잘 맞아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 높지 않을까 보는데 절반까지 오긴 오는데 반등했다가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빠졌다가 반등했다가 빠졌다가 반등 이렇게 가죠. 이게 양봉이 겹쳐져 있어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초보자들은 이게 하루하루가 다 변동인 거예요. 여기까지 갔다가 다음날 이렇게 다시 빠지는 거야. 빠졌다 가고 또 빠졌다 가는 거예요. 굉장히 변동이 크죠.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 이렇게 한 방에 쭉 가지 않는다. 잘. 그게 좀 주식이 짜증나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내려갈 때는 번지 점프로 내려가고요. 올라갈 땐 다시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 여러분들 번지 점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계단으로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서 뛰어내릴 때는 한 방에 뛰어내리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이번 내린 건 정말 번지 점프 뛰어내리듯이 내렸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어마어마한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얼마요? 1700에서 1700 한 중반에서 1800 초중반까지 열어두는데 여기까지 시장이 한 방에 갈지 지그재그로 갈지 뺐다가 갈지 그거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올라오면은 조금 주식을 팔아요. 오늘도 좀 팔는 게 나을 수 있어. 왜? 내일 당장 빠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내일 빠지면 어떻게 할 거야? 어제 좀 팔 걸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안 빠지면. 그래도 다 팔면 안 돼. 주식을 다 팔았더니 내일 또 올라가. 그럼 어떻게 돼요? 아, 팔지 말걸.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맞춥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할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맞춰서 한 번에 몰빵 매수, 몰빵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 올라오면 좀 팔고 내려가면 다시 사고 안 내려가 다시 더 올라간다. 어떻게 합니까? 좀 더 팔어요. 응? 좀 더 팔어. 그러다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사. 또 올라가면 또 팔어요. 또 사고 팔고 어? 또 내려오면 또 사요. 또 올라가면 또 팔고 많이 올라가면 막 너무 많이 올라가 1800 이상 올라가. 그럼 어떻게 해? 많이 팔어. 그때는 좀 많이 팔면 돼. 그때는 많이 팔고 뭐 인버스를 산다든지 반대로 뭐 이런 대응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나는 잘 모르겠다. 나 이런 거 다 못 맞추겠고 나는 내일 빠져도 되고 뭐 이렇게 지그재그 하는 거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유하세요. 좀 더 보유해서 좀 더 높은 가격에 팔고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고점은 제가 못 맞춥니다만 대략적으로 1차 1700 중반, 2차 1800 초중반 이 정도 제가 열어둡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내려오면 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뭐 이것도 정확한 고점 저점 다 못 맞춥니다. 저점도 못 맞춰요. 내려갈 때 어디가 저점인지 뭐 어떻게 내려갈지 그거는 그날 매일 해외 증시 보면서 또 뉴스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미 증시 잠깐 볼까요? 미국도 보시면 어제 이제 오랜만에 급반등 했는데 우리는 어제 급반등하고 오늘 또 올랐죠. 미국은 아직은 어때요? 아직은 부담이 별로 없어요. 예, 오른쪽이 우리나라고 왼쪽이 미국인데 미국이 한 이 정도 올라오면 S&P 기준 이 정도 올라오면 다우존스 기준 한 이 정도 올라오면 조금 부담이 생깁니다. 이때부터는 조금 뭐 다시 미국도 빠질 수도 있죠. 빠졌다 가든 뭐 횡보를 하든 매물 소화를 할 수 가능성 높은데 지금 어제 천양봉 하나 나온 요거는 별로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국이 빠져도 돼요, 여러분들. 오늘 미국이 빠져봐야 제가 볼 때 크게 안 빠집니다. 빠져봐야 크게 안 빠지고 더 오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별로 부담이 없는 자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오늘 생각보다 강하게 버틴 것 같아요. 미국 부담이 없으니까. 미국도 앞으로 한 다우 기준 22,000에서 23,000 이런 데 오면 1차 조심. 그 다음에 20일 이평선 돌파하고 23,000 이렇게 올라가면 2차 조심. 그런 자리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예, 코스피 1700 중반에서 1800이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고 다시 빠지는지 뭐 안 빠지는지 뭐 무슨 뉴스가 나오는지 코로나가 진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우리가 미리 예상 시나리오를 그려두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이렇게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분들이 주식 조금 팔았는데 더 올라간다고 막 그렇게 막 아쉬워해요. 아, 그럼 뭐 어떻게 해? 예? 여러분들, 이 사람이 이게 간사하다니까 이게. 여러분들 사람이 간사해요. 분명히 이렇게 폭락장 나왔을 때는 야 이거 좀만 올라가면 내가 정말 소원이었겠다. 더 이상 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서 올라갈 때 이렇게 조금 팔고 좀 더 올라가잖아요. 크게 그렇게 막 분해 막. 그러지 마세요. 예, 뭐 누구나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그런 감정이 드는 건 당연한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제명에 못 살아요. 응? 어떻게 다 맞춥니까? 이때도 보세요, 여러분들. 이때도 이제 이게 굉장히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가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안 팔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주식을 안 팔면 일주일 동안 다시 급락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응? 잘 봐요. 여기서 안 팔고 재수 없으면 여기서 판다고. 여기서 안 팔고 여기서 안 팔고 여기서 안 팔다가 재수 없으면 여기서 팔아요. 아이고 여기서 팔아야겠다 그냥. 여기서 안 팔고 버텼는데 여기서는 그냥 팔아야겠다. 무섭다 라고 팔면 어떻게 됩니까? 팔면 또 올라가. 이렇게 하기 싫으면 그냥 올라갈 때 분할 매도가 차라리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 올라갈 때 분할 매도를 해야 돼. 근데 분할 매도를 한다고 하는데 뭐 팔고 조금 더 올라가는 게 뭐가 그렇게 속상합니까? 어차피 최고점 매도 딱 못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분할 매도 하시면서 내려오면 또 사면 되고 올라가면 더 팔면 되고 이런 마인드로 즐겁게 최대한 긍정적 마인드로 이번 사태를 좀 풀어 나가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참 어려운 구간 고생들 하셨고요. 그래도 뭐 한시름 났죠. 아직은 뭐 시장이 정상화 되려면 또
이 어려운 난이도에서 좀 벗어나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한동안은 굉장히 어려운 장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럴 때 초보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박스권 있잖아요. 이렇게 급락하고 나서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 있죠. 이때 초보자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막 좋을 때 샀다가 안 좋을 때 팔았다가 좋을 때 샀다 안 좋을 때 팔았다 이렇게 되면 반대 매매가 될 수 있거든요. 응? 올라오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올라가면 사고 내려가면 팔고가 되면 그거는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더 손실이 커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대응을 좀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좀 저희가 드리는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항상 참고하시고 해서 뭐 물론 아무리 공부한다고 해도 우리가 모든 걸 다 맞춰내는 게 힘들어요. 그러나 최악의 어떤 대응, 최악의 어떤 낭패는 피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예, 좀 더 집중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집중해서 이번 예, 봄, 여름 바닥 다지기 코스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